뭔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오늘 제가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연도를 좀 주의 있게 들으셨다면 이상한데? 아마 이런 생각 가지셨을 거예요. 몽골 사신이 죽은 거는 1225년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몽골이 고려를 공격한 건 그로부터 6년 뒤인 1231년입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렇네. 아니, 교수님, 그러면 사신이 죽고 6년 뒤에 공격한 거면 너무 늦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굉장히 늦죠. 네. 근데 사실 여기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어요. 당시에 이 사신 저고요가 죽었을 당시에 칭기스칸은 서방 원정 중이었거든요. 근데 칭기스칸은 서방 원정 중에 죽어버려요. 진짜? 예, 1227년에. 자, 그래서 새로운 칸이 즉위를 하고 여러 가지 상황을 정리하고 전쟁을 시작한 게 이 시점이었어요. 고려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당황스럽죠. 자, 그렇다면요. 당시 이 최강 몽골군을 맞아야 되는 고려의 상황은 어땠을까? 저는 지금 생각만 해도 좀 너무 끔찍해요. 당시의 고려의 상황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시 고려는요. 이들의 시대였습니다. 바로 최씨 무신정권. 이 무신정변 이후 고려는요. 약 100년간 무신들이 정권을 잡은 무신정권이 이어지게 됩니다. 이 최씨 집안은요. 100여 년의 무신정권 기간 중 무려 60여 년 동안이나 대를 이어서 국정을 좌지우지했습니다. 오랫동안. 네. 당시에는요. 임금을 비롯한 왕실은 허수아비나 마찬가지였고요. 고려의 모든 의사결정은 바로 이 최씨 집안이 내리는 상황이었죠. 한마디로 왕 위에 군림하는 고려 최고의 실세 중에 실세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얘기했지만 지금 누가 쳐들어오고 있죠? 몽골. 세계 최강 제국 몽골군이 지금 쳐들어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지금 내부는 이런 거예요. 아이고야. 더 놀라운 거는 이 최씨 무신정권은요. 그들 스스로 나라 부유하고 군사 강성하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충분하다. 예. 그래서 이 몽골이 고려를 침략하기 이전 다른 민족이나 다른 나라가 이 고려의 국경지대를 침입했을 때 이런 말까지 합니다. 어찌 작은 일로 영마를 귀찮게 하고 조정을 놀라게 하는가. 작은 일? 작은 일이 아닌 것 같은데. 그렇죠. 게다가요, 더 놀라운 사실은 그런 작은 일로 보고를 했다면서 그 보고한 사람을 유배까지 보냅니다. 와, 이건 진짜. 황당하네요.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당연히 장수들의 행동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변방 장수들이 해이해져 말하기를 반드시 적병이 두세 성을 함락시킨 연후에야 급보를 보내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였다. 개판이네요. 그렇죠. 제가 그 말은 참아 못했는데 진짜 개판이네요.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렇죠. 과연 이런 상황 속에서 그들이 외세 침략에 대비하고 있었을까요? 고려가 이렇게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설상가상으로 세계 최강이었던 몽골군의 침략까지 당하게 됐던 것입니다. 결국 몽골군의 대대적인 고려 원정이 시작됩니다. 그 선봉에 선 총사령관은요, 이 활을 잘 쏘기로 유명한 몽골 제국의 장군 살리타였습니다. 누구라고요? 살리타. 살리타. 기록에는요, 그가 남들에게 자신을 권황제 이렇게 소개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권황제. 이건 어떤 의미냐면 한마디로 황제의 권한을 자기가 갖고 있다. 권황제. 내가 황제의 권한 갖고 있어.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고려로 쳐들어온 몽골 사령관 살리타. 그의 목표는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수도 개경을 함락해서 빠른 시간 안에 고려를 점령하는 것이었죠. 지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지도 속 이 표시된 길이 몽골의 고려 1차 침략 경로입니다. 살리타는요, 바로 이 세 개의 부대로 나누어서 고려를 공격했는데요. 그들은 먼저 크게 두 갈래로 나누어서 공격을 합니다. 부대는 세 개인데 진경로는 지금 두 갈래입니다. 네. 자, 왜 그랬을까? 제일 먼저요,
선발대가 최단 노선을 택해서 빠른 속도로 남쪽으로 먼저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선발대가 길을 뚫는 거죠. 선봉대 역할을 하는 겁니다. 다음 두 번째 부대는요, 살리타가 이끄는 주력 부대가 선발대를 뒤따라 내려가면서 본격적인 전쟁에 돌입하는 것이죠. 자, 이들은요, 선발대와 만나 어디를 노릴까요? 개경. 중심부 그렇죠. 개경. 네, 개경으로 가야죠, 바로. 그렇습니다. 바로 고려의 수도 개경. 이 개경을 빠르게 공격한다. 이런 계획을 짰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부대는 어디를 노렸을까? 외적의 침입에 대비한 대표적인 방어 지역 귀주와 자주 등을 공격해서 고려의 군사력을 약화시키고자 했던 것입니다. 교수님, 그럼 몽골군이 이렇게 세 부대로 나눠서 공격한 이유가 있을까요? 전쟁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수도를 공략해서 그 수도에 있는 군주로부터 항복을 받는 것이겠죠. 자, 그런데 모든 몽골의 군대가 개경으로만 간다면 그 후방이 위험해질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세 개의 부대로 나누어서 공격을 한 것은 전략적인 그러한 선택이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굉장히 치밀하죠. 그렇네요. 그죠? 예. 파죽지세로 북방 일대의 여러 성을 접수한 몽골. 아마 고려 침략도 다른 나라처럼 쉽게 끝낼 수 있다. 이렇게 몽골은 분명히 판단했을 겁니다. 실제로 그렇게 지금 무너지고 있고요. 그런데 이때 내륙을 접수하려던 부대에 급 브레이크가 걸리는 사건이 발생합니다.